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깨달음의 과학에 대한 두 번째 주제인데요. 다스림과 깨달음의 원리입니다. 도덕경 제28장은 성인의 덕을 통한 다스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스림은 성인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내가 내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스림과 깨달음은 일견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디테일을 볼까요? 성인은 다스림을 통해서 복귀요 영하, 복귀요 무국, 복귀요 박, 백성들을 영하로 되돌아가게 하고 무국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질박함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무국은 동양 사상에서 태극의 시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물, 현상에는 그 존재와 함께 늘 본성이 따라요. 예를 들어서 우주물질은 우주의 존재함과 동시에 만유인력이라는 본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에는 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국을 저는 본성으로 의역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인이 백성을 보살피는 것은 백성들을 영화로 되돌아가서 본성을 알고 본성을 보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다스림의 현실적 목표는 백성들 개개인이 스스로 기량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스림의 원리가 깨달음에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영화로 되돌아가고 내 본성을 알고 보살펴야 합니다. 다스림과 깨달음은 이렇게 같은 뿌리를 갖고 있죠. 또한 모두 다 사랑입니다. 성인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것도 사랑이요. 내가 내 자신을 보살피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 본성은요, 종교나 세상의 말에 의하면 영혼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보살핀다는 것은 영혼과 소통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영혼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영혼이 즐거워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웃음을 갖게 되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잖아요. 웃음을 갖고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러한 깨달음 또는 다스림의 출발점은 영화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로 순박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먼저 순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순박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이 내부의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못한 마음을 순박한 마음이라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준이 확실히 서 있지 않을 때 이를 성사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깨달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영화로 되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화 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성인은 백성을 다스릴 때 첫 번째로 영화로 되돌아가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실제로 영화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성인은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영화의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한 20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에 내 영화의식을 깨우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성공적인 결론을 하나 냈는데요. 그것을 이 깨달음의 과학의 첫 번째 영상에서 뇌과학적, 정신의학적 고찰을 했습니다. 그 결론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영화의식이고 하나는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표면의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은 한두 살 때의 삶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볼 때 어렸을 때에 살았던 의식을 여러분의 뇌는 갖고 있답니다. 뇌의 의식이 존재하는데 이 표면 의식에 눌려서 이 재생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 안에는 영화 의식이 존재합니다. 영화 의식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받은 거죠. 근데 그 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고 그 의식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 의식은 영화 의식밖에 재구성된 의식입니다. 그래서 영화 의식은 어미와 같은 의식이고 표면 의식은 자식과 같은 의식이에요.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이 세상을 받아들이면서 뇌의 신경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을 하죠. 이 과정에 어렸을 때의 영화 의식이 현재의 여러분의 표면 의식에 의해서 차차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실제로 많은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기억에서 차차 물러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영화 의식이 여러분의 표면 의식과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하간 과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영화 의식과 표면 의식을 갖고 있고 여러분이 현재 쓰고 있는 의식은 표면 의식입니다. 또 하나 첫 번째에서 고찰했던 것은 영혼은 영화 의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표면 의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해도 좋고 본성이라도 해도 좋은 것은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영화 의식과 함께 했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의식이 여러분에게는 잠자고 있는 의식이죠. 이 잠자는 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여러 체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발견한 방법인데요. 이름을 영화 진여 신법이라고 붙였습니다. 그것은 명상의 일부예요. 명상의 한 방법인데 의식의 근원을 깨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적, 한 살 이전의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개로 쪼개진 의식을 통일할 수 있어요. 그 결과 여러분 뇌 속의 의식이 재구성됩니다.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관찰된 사항입니다. 그 결과 또 여러분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의식의 확장인 것이죠. 이렇게 영화의식을 깨워서 내 영혼과 소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웃음은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소통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슴 벅찬 웃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혼의 소통을 통해서 웃음은 진정한 웃음이 되고 또 그 웃음은 행복을 견인하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영화 의식을 깨워서 여러분 영혼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웃음을 늘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뇌과학적, 정신학적 고찰은 깨달음의 과학 1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그 방법을, 영화 진여 신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다스림이나 깨달음이나 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둘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또한 영혼과 소통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인데 영혼과 소통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웃음을 갖게 되고 또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